백진짱도 맞들면 낫고 또 어려운 문제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자,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첫 결혼을 일찍 정리했고 아이는 없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고 그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결혼을 미루다가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딸아이를 끔찍하게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재혼해서 딸아이와 셋이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제 눈에 자꾸만 딸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딸아이는 자기 방을 치우지 않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보다 못해 제가 청소를 해주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돼지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도 안 합니다. 물론 청소와 같이 집안일을 돕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리면 다 차리고 나서 나와서 밥 먹어라 해야지 그때서야 나와서 밥만 먹고 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재혼 전에 한 3년간 친해질 기회를 만드느라 정기적으로 식사도 했고 딸아이가 입학이나 졸업, 생일이면 저는 꼭 선물을 했고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렇게 살아보니까 착하기는 한데 참 여러 가지로 자기 정리도 못하고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 안 하네요. 우리 딸만 이런 게 아니라 요즘 20대들이 다 이런가요? 이런 불만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계모라서 자기 딸 구박한다고 생각할 것 같고 남편이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 그럼 내가 말해볼게. 저 녀석이 잘못하고 있네. 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직 어리니까 엄마 없이 오래 자랐으니까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게 뻔합니다. 제가 친언니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서어서 시집가기를 바래라. 요즘 애들이 너의 진심을 알고 달라지겠니? 이러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러는 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제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이었으면 저는 따끔하게 혼도 냈고 잔소리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모이기 때문에 더 싫은 소리를 못하고 삽니다. 근데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딸아이의 단점을 모른 척 그냥 참고 살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날 잡아서 진지하게 그 아이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부터 싫은 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할 테니 너도 이런 점을 고치라고 말해야 할지. 참, 재혼이 이래서 어렵나 봅니다. 네, 재혼해서 가정을 일구고 있는 또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성인이면 터치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생이고 그러면 정을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성인이면은 인정을 해줘야죠. 자기 자녀라도 성인이면 인정을 해주고 독립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인데 이 상황을 알았다면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딸도 20대니까 어느 정도 생각도 있을 거고 단지 계모라고 해서 벽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딸 생활 패턴이라든가 원래 그게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생활이 많고 따로따로 생활하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굳이 계모라서 뭐 그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생활 패턴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건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내 딸이면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게 아닌 입장이니까 또 말을 했을 때 딸이 오해하고 그래서 좀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재혼을 했으니까 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는 또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서로 대화해서 풀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렇게 패턴을 남자 혼자 살다 보면 좀 그렇게 안 치우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요. 딸 쪽도 그걸 따라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같이 치우고 깨끗하게 사는 게 건강에 좋든 몸에 좋든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지, 아니면 새엄마라고 해서 얘기를 못하고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이 사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얘기 못할 것도 아니고, 따로 살 땐 몰라도 함께 살 때는 좀 치우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대면 하면은 엄마처럼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남편분하고 얘기를 해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려워요. 뭐 할 얘기는 엄마로서 해야 될 이야기는, 역할은 분명히 또 하는 것이 가족인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키운 아이는 아니었기에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패턴과 버릇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키운 애도 어려워요. 내가 키운 애도 어려운데. 아, 진짜 어려워요. 내가 네. 키워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재혼이 이래서 어렵나 봅니다. 그런데 초혼도 어렵습니다. 원래 인간사가 다 어려운 거고. 인생이 어려워요. 네, 이 가족관계라는 게 이게 맞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네. 초혼보다는 사실 재혼 가족이 더 어렵죠. 네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와서 적응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그 전에 잠깐 좀 만나긴 했지만 다 큰 딸, 그죠? 같은 한 지붕 밑에서 사니까 지금 이게 적은 기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만 사랑하면 재혼하고 내가 치는 맛처럼 열심히 잘해주면 금방 애도 날 따르겠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대치고요. 착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재혼 가족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자녀 교육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응 기간에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고, 지금 이제 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얘기는 하셨지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소통. 남편이 얘기를 하게 되면 뻔하다고 이미 단정을 지어버리고 딸한테도 얘기를 못 하시고, 부부지간에도 보면요, 가끔 모든 문제를 다 남녀 차이로 지나치게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도 혹시 내가 모든 문제를 너무 우리가 재혼 가족이고 계모고 내가 치는 바가 아니라서 그런 쪽으로 모든 문제를 너무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꾸 내가 나를 먼저 담을 치고 조심하고 하다 보면은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은 그럼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혼 가족의 타인이 갖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분은 지나치게 본인이 너무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네. 이제 조심스러운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재혼하는 과정에서도 이분이 자기 주장대로 앞당기지 못하고 남편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그냥 기다려주는 네네.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애가 대학에 입학할 때에서야 재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방법론에서는 네. 딸아이가 자기 방을 치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보다 못해서 제가 청소를 해줍니다 이랬는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 같지는 않고요. 예. 이 딸이 좀 습관이 안 돼 있고 그동안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하는 방식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 이제 그 바지는 여기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치마가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놔라. 이제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고 써서 붙여주기도 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습관을 새롭게 좀 해주는 게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여기 그런 한 줄이 있었어요. 우리 딸만 이런 게 아니라 요즘 20대들 다 이런가요? 예. 우리 나만 딸, 모르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딸도 20대인데 네.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이 딸하고.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대체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부모가 잘 안 들여줘서 그래요. 예. 그 인정합니다. 대신 채워주고. 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딸한테도 방 아까 얘기하셨지만 방을 어머님이 치워주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아니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어린애가 아니면 대학생쯤 되면 그것도 여대생쯤 되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칫 그 관계가 사실 나빠지면 앞으로 상당히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네. 지혜롭게 역할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바른 소리, 쓴 소리는 당분간은 아빠가 좀 대신 해주는 걸로.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은 뻔하게 그렇게 얘기 나올 게 뻔하다고 단정 짓지 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나누셔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네.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리고 그게
단순히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결혼했을 때 그런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럼 미래 사회하고도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딸아이의 결혼 생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딸을 끔찍이 아끼는 당신하고 이 생활에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당신 문제고 우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래의 그런 문제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도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사연에 네.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너가 이해를 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어떤 그 남편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게 된 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유는 그거죠. 너무나 끔찍하게 이 딸을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보다도 딸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대학 때까지 미뤘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이 거기에서,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남편은 아마 나하고 딸하고 갈등이 있을 때 누구 편을 들까? 아마 이 생각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딸하고는 경쟁 상대가 아니니 우리 둘이 같이 돌봐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결혼할 때까지는 뭐 잘 돌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잔소리보다는 야단치는 거 말고 그 전 단계에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꼭 남편이 시키는 것보다는 3명이 같이 앉아서 가족회의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 생활 이렇게 같이 살 때 이제 규칙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밥을 먹으면 밥 먹고 난 사람이 각자 이렇게 설거지도 해놓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빨래통에 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공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역할도 조금 분담을 해놓고 네. 그런 다음에 안 됐을 때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 없이 지금 아마 이 아내 되시는 분은 네. 계속 지켜보는 관계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얘가 어떻게 하나 이제 요거를 좀 지켜보고 혼자 소갈이 하시고 그러면서 또 마지못해서 또 해주시고 그렇지만 또 못마땅하고 또 말도 못하고 그리고 눈치 보고 있고 그리고 남편은 분명히 내 편이 아닐 텐데 또 서운해하고 지금 이제 그 반복적인 네, 패턴을 패턴이죠. 갖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려놓으시고 조금 자신감 있게 이제는 안주인으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그 당당함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우리 대화를 하자. 가족회의 하자.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동안 내가 느낀 건 이건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미리 이렇게 좀 설계하고 준비해 놓는 것도, 이제 글로. 만약에 이렇게 분배도 미리 좀 해놓고, 그래서 이런 의견은 어떠냐, 뭐 이렇게 좀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남편하고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예. 네. 딸아이가 이제 왜 이렇게 집안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도 잘 좀 들여다보면 아무도 그렇게 하라가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굳어져서 그렇죠. 안 해봤기 때문에 서투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하면 또 엄마가 또 치워주기도 하고 그 어떤 의미로 보면 딸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이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원장님이 가족의 얘기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이에요. 단 세 사람이 합의에 이르기 전에 부부가 단 둘이 좀 통일된 의견의 일치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딸아이를 두고 엄마 의견, 아빠 의견이 다르고, 그죠? 그게 꼭 내가 계모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저쪽은 또 내 친딸이니까 그런 것처럼 비춰지면 아주 분위기가 좀 민망해질 수도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두 사람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통일된 안을 갖고 가족회의를 하면서 가사 분담표, 그죠? 남자일 여자일로 나누지를 말고 딸아이가 그래도 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일부터 하나씩 하면서 네. 정말 대학생이 이미 돼버렸지만 어떤 경우는 초등학생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될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거 하는 일보다 그냥 내가 해주는 게 낫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개라도 시작을 해봐야 그럼요.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 사람이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즐겁다는 기분을 좀 느껴보는 거. 나중에는 엄마하고 딸하고 모녀지간에 뭔가 두 사람이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 기회를 좀 한번 꼭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모르는데요. 딸하고 우리 여자들은 음식 같이 만들고 막 그 인터넷 막 찾아가지고 레시피도 보고 막 이러면서 하고
막 히덕거리면서 이제 같이 좀 하고 또 네. 설거지도 같이 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누구야 엄마 좀 도와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 부엌에 두고 엄마가 요거 헹굴 동안 너는 여기 요렇게 정리 좀 해줘. 뭐 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엄마하고 딸이 진정한 엄마하고 딸로서 바람직한 관계, 서로가 정말 즐겁고 기댈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정말 일일 좋죠. 텐데 말이죠.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너무 성급하게 절대 서둘지 마시고 네네. 조급하게, 그죠? 뭐 가끔 이제 재혼 가족 지금 호칭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엄마라고 부르는지 아직도 예. 뭐 잘 안 부르는지 아니면 아줌마라고 부르는지 마음이 동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지혜이기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아빠가 딸을 끔찍이 아끼지만 아빠가 남자기 때문에 모르는 딸의 또 고민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당연히. 경우는 아빠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더 짜증나고 싫은 경우도 있는데 네. 엄마라고는 얘기를 해보니까 그죠? 네. 너무나 잘 통하거든요. 그런 즐거움하고 기쁨을 맛보면 엄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다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몰고 가지 마시고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화제 또 세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지금 이제 재혼 가정인데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도 보셔야 되는 게 네. 딸하고 우리 사이엔 특별한 갈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딸이 살아보니까 참 착하기는 합니다. 이걸 굉장히 좀 정말 부각시켜서 그래도 내가 이 가정에서 결혼 참 잘했고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착하기까지 하고 또 갈등도 없대.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굉장히 네. 이거 갈등도 벌써 많아도 그럼요. 많을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좀 착하다라는 건 뭐냐면 순수하게 그냥 잘 이야기 엄마가 하자는 대로 조금 들어줄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저는 희망적으로 봤어요, 솔직히. 그냥 되려 이게 사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매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인간사를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다루고는 있지만은 거기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내가 보고 꺼내내서 부각시키느냐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영적 가족에 있는 좋은 자산, 자원이 합쳐져서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굳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죠.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 재혼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 가정교육연구소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모시고 함께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